근데 저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 4시간 반 걸리고 올라갈 때 4시간 반 걸리고. 그래서 듣고 제가 막았어요. 아니야, 난 다른 데 가면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불렀을까? 서영교를 불렀는데 서영교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시간을 많이 두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앞두고 불렀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가장 절실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안 간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릴까?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기요. 우리 정성남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저 고등학교 친구예요. 일어나서 인사해요. 와, 외모는 보니까 너 확실히 기억난다 이제. 우리 1학년 성남이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문자가 왔는데 이 친구는 누구지?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고받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성남이가 확실히 기억나네. 우리 친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 산대요. 그래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다시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저 사선이라 진짜 바쁘거든요. 전화를 해서 마음을 다잡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귀하게 내려온 서영교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합시 나를 내려오게 하고 말이야. 오늘이 권리당원 마지막으로 가입하는 날인 거 알아야 몰라요. 8월 31일까지 오늘까지만 권리당원 마지막으로 가입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예. 저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리당원을 모집 못했는데 오늘까지 모집하는 작업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내려오라 그래서 권리당원은 모집 못하고 여기로 내려왔으니 오늘 밤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권리당원 가입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둘째고 오늘 나가셔서 권리당원을 마저도 모으십시오. 그게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학시 이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전현직 지도부를 초청하셔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옆에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자 대표 권한대행이 앉아서 또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딱 돌변해서 학시 이렇게 됐어요. 학시가 뭐예요? 학시가 뭐예요? 폭삭 속았어에 학시 아저씨가 나와요. 그렇죠. 폭삭 속았소다라고 하는 드라마, 연재 드라마에 아이유가 나오고 박보검이 나옵니다. 거기 찍는 분은 좀 뒤로 가시거나 뒤에 분들이 제 얼굴 봐야 해요. 당신은 괜찮아, 일로 오세요. 원피스 입은 당신은 앉아서 하니까 괜찮고요. 서서 하는 분은 제 보좌관이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찍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계속 안 찍어도 돼요, 보좌관. 힘들어. 적당히 찍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다 기록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학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학시는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 아주 히트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학시하는 아저씨가 나와요. 이씨 학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되고 제가 초청된 게 6월 3일날 대통령 되고 4일 만인가 초청됐거든요. 그래서 학시를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봤어요. 그래요. 학시. 선거운동 우리 열심히 하는데 그거 보고 있었어?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틈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몰아보기로 봤는데 대통령이 딱 뒤에 이음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폭삭 속았수다가 세계에 진출하고 수출해내야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싸움도 잘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움은 싸움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언제 폭삭 속았수다를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도 봤대요. 서영교도 봤고. 위원장님 보셨어요? 절반 정도 그냥 몰아서 보세요. 짧게. 위원장님 보셨어요? 몰아보기. 이렇게 해서 우선 아이고 보고 싶은데 나는 투쟁해야 돼. 그리고 괜히 혼자만 투쟁하지 마시고 즐겁게 투쟁하세요. 드라마도 보시고. 아시겠죠? 네. 그 드라마 이름이 뭐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다음에 이 사남하를 배경으로 하는 더 멋진 드라마 만들어서 또 나오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다. 그리고 요즘은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캐대헌. 오, 성남이 캐대헌 알아? 몰라. 아직 모르는데 자꾸 캐대헌 그래요. K-pop 데몬 헌터스. 그래서 K-pop, 우리 K-pop으로 노래하는 문화의 전사들이 데몬, 악기를 잡는다. 헌터. K-pop이 데몬, 악기를 헌터한다. 잡는 K-pop 데몬 헌터.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봤어요. 근데 대통령한테 앵커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캐대헌 아세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알아요. 캐데몬 이렇게 된 거예요. 캐데몬, 몬은 어디서 나오더라? 포켓몬. 포켓몬과 캐데헌을 합쳐서 캐데몬 이랬다가 아차 캐데헌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 캐데헌을 우선은 들으셨고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그날 밤 가서 캐데헌을 봤습니다. 캐데헌은 넷플릭스에 나와요. 아이씨 넷플릭스 집에 없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깔기도 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아, 저 2번 봤어요. 너무 잘해요. 대한민국 만화인데요. 만화인데 K-pop 아이돌 걸그룹과 K-pop 아이돌 보이그룹이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악마를 잡아나가는 정말 그 권선징악이에요. 딱 우리한테 맞는 드라마예요. 그거는 1시간 20분 정도면 끝나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극장에도 안 나와 있어. 유튜브로 짧게 보시면 돼요. 꼭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름이 캐대헌.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골든 그리고 소다팝이라고 하는 아이씨 누구네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이런 노래가 세계 1등을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만화에 나오는 애들이 내가 보기엔 인간 BTS를 능가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화에 나오는 아이들도 다 노래는 인간이 부르는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부릅니다. 자,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 그 다음에 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 요거를 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 저 진짜 바쁘고 일 잘하거든요. 제 일 잘해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이 그냥 제 목소리 들으면 사지를 부들부들 떨어요. 김건희는 끝내. 윤석열, 김건희 전부 다 끝내. 다 했지만 투쟁력이 누가 제일 좋아요? 서영이가 다 잡아놨다고 하십니다. 그런 거 다 하고도 놀 거 놀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놀잖아요. 질풍가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사남하의 민주당의 운동은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투쟁하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예산도 가지고 오고 법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주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한번 질풍가도처럼 폭풍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봅시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어딜까요? 상주. 경북 상주라요. 상주. 네, 상주. 네, 상주라요. 상주. 상주
우리 상주에 상주. 남해 상주.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닮으셨네. 네, 저는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의 딸이 5살 때 서울 중랑구로 6살 때 올라갔습니다. 중랑구로 올라가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해에서 시민운동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잠깐 제 이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총학생회장 할게요. 전두환 시절에 우리 성남이가 알지만 내가 해원여고에서 뭐 했죠? 학생회장. 해원여고에서도 총학생회장. 저는 공부도 잘하고요.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제가 있는 해원여고는 박근혜의 사촌 언니가 교장선생님, 유경수 여사의 친언니가 우리 이사장, 그 딸 박근혜의 교장선생님이 박근혜의 사촌 언니가 교장선생님, 우리 교장선생님의 남편이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 교장선생님의 사위가 김세연 부산의 국회의원. 제가 그런 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했어요. 저 그런 학교에 총학생회장하고 성남이 알지만 완전히 스타. 저는 그 총학생회장이 학생운동도 하는데 스타예요, 스타. 애들이 줄을 서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뭐하러 대학교 가서 총학생회장 하겠어요. 대학교 가서 총학생회장은 감옥에 가는 길인데 고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화여대는 학생운동만 하면 부모님이 와서 끌고 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끌고 가요. 우리 아버지도 안 끌고 가요. 저는 총학생회장 할 생각이 없었는데 총학생회장 할 사람이 다 끌려가니까 제가 총학생회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키워준 어머님, 아버님.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기자와 외교관의 꿈이 있는데 총학생회장 돼서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광주를 짓밟고 민중을 학살하고 온 전두환 밑에서 기자는 못 되겠다. 전두환 밑에서 외교관은 못 되겠다. 왜? 전두환에 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전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당해보는 적 있으세요? 치안본부에 가서 온몸을 의자에 묶습니다. 그리고 의자째 들어서 욕조에 처박습니다. 제가 12월 6일날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했는데 박종철 열사는 다음에 87년도 1월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고문은 제가 훨씬 더 심했던 때죠. 그런데 제가 살았어요. 감옥에도 갔다 왔고 다 했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 좋은 활동하며 산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무국장님처럼 저도 지역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 그리고 어머님들 공부 가르치는 일, 이런 거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당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당에서 성장해서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출마가 두려웠죠. 그런데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지금은 사선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팽당 우리가 됐다 저쪽이 됐다 우리가 됐다 저쪽이 됐다 이런 곳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남해당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저는 중랑당이라고 했습니다. 당이 어디지? 그러면 아유 아버지 중랑당이지 이렇게 해서 중랑당, 민주당이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흔드는데 그냥 흔들립니까? 제가 가서 먼저 인사해야지, 제가 먼저 가서 밝게 인사해야지, 제가 동네 얘기해야지 이러고 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제가 서울 전체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득표율을 1등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 잘난 척하러 왔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는 43%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될 때는 62몇 프로 받아서 서울 내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1등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1등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마음을 싹 다 사버렸어요. 저희 지역엔 지금 저쪽 당 지역위원장이 없어요.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원장을 임명하긴 해야 되는데 서영교를 제낄 인간은 없고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선거운동 방식, 마음이 흔들려야 합니다. 학생회장, 학생운동하고 싶지 않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두환에게 죽어간 사람들을 놓고 전두환을 위해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러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응원해 주셨어요. 경북 상주의 아버지가, 충북 영동의 어머님이. 그런데 우리 사남하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다른 데 가서 경북 얘기 안 해요. 왜 경북에 내려오라 그럴까봐. 저는 그냥 서울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저 서울이 출생이에요. 뭐 이렇게 가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남하지 이렇게 아름답지. 이제 좋아지잖아요. 안동 출신의 이재명 되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너무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더 투쟁력이 세서 돌지도 않아요.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놀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낭만적으로, 그러면서 힘차게. 어휴, 투쟁하기도 바빠 죽겠네. 아니에요. 그래야 투쟁하는 힘이 더 나옵니다. 제가 여기 나왔는데 서울에서 득표율 1등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등수가 매겨졌어요. 아이, 그 단체 이상하게 등수를 매기더라.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등수를 매기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주세요. 법안 통과 건수가 300명 중에 뭐랍니까? 1등이요. 저는요, 법안을 만들면 통과시키려고 계속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꼬셔요. 정부를 만나봐요. 우선 제가 만드는 법안은 그냥 뜬금없이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 사람 아프대요, 힘들대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찾아갖고 합니다. 내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계속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내는 겁니다. 혹시 뒤로 한번 가서 태완이법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혹시 태완이법이라고 아세요? 6살짜리 아기가 대구에서 공부방 간다고 갑니다. 아기한테 누가 고개를 적히고 황산을 부었습니다. 아기가 50일을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 아기의 엄마가 바로 이 사람이고, 이 50일을 앓다가 죽어간 아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옆집에 치킨집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셋대 아저씨다. 근데 이 아저씨가 처음에 애를 데리고 온 아저씨야. 거기에 초동수사본부가 꾸려졌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도 얘가 잘못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근데 범인을 못 잡아요. 근데 애기 얘기를 듣고 전날 그 셋대 아저씨하고 치킨집 아저씨랑 이 태환이네 큰엄마랑 싸움이 크게 났었어요. 돈 빌려줘라, 돈 갚아라, 뭐 이런 걸로.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 이 애기는 범인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도와주다가 이분들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돼서 끝내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태완이법. 원래 이름은 형사소송법이에요. 그 법은 살인범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살인범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버릴 거야. 그리고 처벌할 거야. 이 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국회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10,000개의 법안 정도 나옵니다. 그 법안 중에 가장 좋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뽑았습니다. 선거에서 뽑았는데 어느 게 됐을까요? 당연히 태완이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금을 올리는데 이 법 만드는데요, 몇 년 걸렸어요.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법조인들 머리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국민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소시효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지문도 영구히 보존하고 DNA도 영구히 보존하거든요. DNA를 영구히 보존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없애고 통과시켰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제
살인사건 전담반이 생겼어요. 각 검찰, 경찰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무슨 전담반이 생겼냐? 화성연쇄 살인범 전담반이 생긴 거예요. 화성연쇄 살인범을 잡았었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다고 어떤 사람을 잡아넣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누명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든 법을 근거로 경찰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증거를 다시 보러 갔대요. 근데 그 증거가 한참이 지났는데 신문지에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썩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DNA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DNA를 채취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 DNA를 다 채취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춘재랑 이 DNA가 똥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걔를 잡았어요. 그래서 누명 썼던 사람은 풀어주고. 이게 누가 만든 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영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시그널 보셨어요? 네. 시그널이 바로 제가 만든 법을 모티브로 해서 그럼 그 드라마에 나와요. 태완이법이라고. 그래서 미제 살인범들을 잡아나가는 게 드라마 시그널이에요. 영화 천만관객의 재심, 그것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것도 제가 진짜 범인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애랑 바뀌었잖아요. 제가 다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제가 또 재심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1심, 2심, 3심까지 갔지만 진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재판해줘. 그게 재심이에요. 새로운 증거 나오면 다시 한번 재판해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영화 재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해서 그 범인도 진짜는 잡히고, 근데 진짜가 그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때 15살짜리가 택시기사를 수십 방을 찔러서 얘가 범인으로 잡혀요. 얘는 그런 힘이 없어. 근데 진짜 범인이 나중에 나와. 근데 진짜 범인이 못 살아. 나 범인이라고 해도 경찰하고 검찰이 안 잡아놔요. 왜? 자기네가 얘를 고문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범인 만들었거든. 진짜 범인을 새로 챙겨내면 자기네가 뭐예요? 잘못한 게 들어가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는데 제가 이걸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 경찰들이 미제 살인사건을 잡느라고 잡고 재심으로 살아나고.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런 거 하는 일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오십시오 국회로. 사과하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다음번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법이 있는데 혹시 구하라법이라고 아세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호로 통과된 법, 구하라법. 그게 제가 만든 법. 6년에 걸쳐서 19대, 20대, 21대, 22대 19대는 아니구나. 20대, 21대, 22대 3번에 걸쳐서 제가 대표 발의합니다. 6년 걸쳤어요. 그래서 법안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구하라법인데요. 이것도 최우수 법률상을 받는 거죠. 제가 우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영교 생각보다 끝내줘요. 저는 투쟁도 잘하지만 저렇게 구하라라고 하는 애기가 죽어요. 죽는데 엄마가 9살 때 버리고 가놓고 구하라 장례식장에 선글라스 끼고 와요. 변호사 데리고 와서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반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 못됐죠. 그거는 반을 주는 게 아니라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주는 법을 제가 만들었지만 다음엔 처벌하는 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구하라 사건 때 만든 게 아니고요. 세월호 때 그랬어요. 애기가 죽어서 엄마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애기한테 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애기를 키우지 않던 다른 부모가 와서 벌써 보험료의 반을 찾아가 버렸어요. 천안함 때도 그랬어요. 이게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민법이라서 못 바꿔요. 그러니까 6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집요하게 해서 바꿨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경상도라고 그랬거든요. 경상도가 집요해요. 제가 아까 나와서 의원님들 쫙 계신 거 보니까 야, 말 진짜 잘해. 말도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 좋고 인물 좋고 말까지 잘하고 동굴 목소리에 낭만적이기까지 세 사람 그런데 또 구의원
시의원님들 쭉 나왔, 군의원, 시의원님들 나왔는데 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서울로 왔으면 국회의원 됐어요. 제가 보기엔 서영교만한 인물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법들 제가 1등이에요. 이런 법들 사람 따뜻하게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 만들어 가면서 중요한 건 선전을 해야 돼요. 나 뭐 했거든? 나 뭐 했거든? 자꾸 알리셔야지 돼요. 우리 오다가 한번 찍었죠? 지금 여기 지금 벌써 한번 올렸습니까?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 돼요? 안 돼요? 아까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소리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제 비서관이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둘이 올라와서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명이 보좌관이고 한 명이 비서관이에요. 저희 보좌진도 아주 밝고 적극적입니다. 서영교 TV 만들어놨습니다. 서영교 TV. 저는 일은 잘하지만 그렇게까지 인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최고위원을 억지로 돼갖고 4등으로 됐어요. 박찬대랑 3표 차이로 4등 됐어요. 제가 3선에 수석 최고위원 됐는데 수석은 엉강생심 1, 2, 3, 4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유튜브를 잘 하더라고요. 나머진 별로 안 하는데 경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나도 유튜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고 사실 최고위원 끝나고 최고위원 하는 동안 온갖 유튜버들이 제 거를 가장 많이 올렸어요. 서영교가 가장 시원하게 말 잘하고 확실하게 찌르고 그리고 상대에게 타격도 주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잘하는 걸 서영교 TV만 안 찍으면 조회수가 400회. 다른 데서 60만회, 100만회 찍는 것도 서영교 TV로만 들어오면 400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보좌진하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청래 유튜브 보니까 다른 건 조회수가 많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하는데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밥만 먹자. 남의 거 보고 따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법을 말씀드린 건 서영교는 왜 저렇게 잘하지? 그게 아니고요. 언론을 보다가 제가 학생운동할 때 가슴이 아파서 못 이겨내듯이 언론을 보다가 가슴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태환이법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는데 혼자 엉엉 울었어요. 태환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엉엉 울다가 나 국회의원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나 법사위원이잖아. 그래서 도와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계속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속기록을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했던 험한 말들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키자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고 이 부모들은 밥도 못 먹고 살다가 제가 그 법 만들어서 국회의장이 상금까지 줘요. 그 돈으로 제가 거북이도 만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금거북이 있어요. 금거북이 조그맣지만 만들어서 드리고 상패도 드리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저에게 편지 보내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태환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전을 해야 돼요.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재수는 없지만 약간 존경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약간 재수 없어도 적극적 존경이 해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됐는데 저희 시의원, 구의원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의원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 자꾸 서영교는 왜 다 지가 했다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자기 자랑하는 거 듣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했다는 거 듣기 싫거든. 그래서 의원님 자꾸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귀에 딱 찔가 들러붙도록 나는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 배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말, 점심 때 또 하고, 저녁 때 또 하고, 내일 아침에 한 말 나오기 전까지 또 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라. 왜? 말해도 다 안 들려요. 그리고 확신 안 가요. 계속해서 딱지를 안 쳐라. 제가 했던 말 약간 재수없는 것 같지만 딱지를 안 쳐버렸더니 이제는 저쪽에 지옥 현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나와요.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 저도 놀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학교가 좋아졌어요. 제가요, 법을 이 정도로 하면 돈은 얼마나 잘 따오겠어요. 우리 둘이 나온 해원여고 고등학교인데 학교가 되게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인조 천연잔디를 싹 다 깔아버립니다.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대학을 잘 진학해야 그 동네가 좋아져 버려요. 그 2개의 고등학교 먼저, 초등학교에 잔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잔디 먼저 쫙 깔자. 잔디 쫙 깝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 돈 다 따왔습니다. 그리고 PC는 학교 PC를 PC방 PC보다 더 깔자. 그래서 우리 동네 여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발달했고 PC방이 없어졌어요. PC방 없어요. 왜? 애들이 가는 데가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학교의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게 만들어졌어요.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이게 이해가 가요? 제가 초등학교 한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의원님, 우리 손녀딸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철처럼 와요. 저 초선 때. 왜요? 화장실이 무서워서.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화장실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때 황우여였어요. 가서 얘기했죠. 그 국장부터 해서 제가 뭐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제가 그때 법사위였거든요. 그 상원 법사에 올라오는 법 딱 잡고 한 번만 흔들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흔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화장실 주세요. 화장실에서 딱 따서 저기 면남초등학교 화장실을 바꿔줬어요. 화장실이 너무 예쁘게. 이 엄마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한 다음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화장실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이제 가보진 못했잖아요. 갔더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강화 유리로 싹 바꿔놓고 한 문에는 어린 왕자, 한 문에는 우주, 강화 유리 안에. 그리고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처럼 세면대가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교실보다. 이러길 시작해서 동네를 싹 바꾸고. 제가 드리는 말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2012년도에 있던 얘기를 2025년에 와서 또 하잖아요. 제가 다니던 해원여고는 이렇게 화장실이 밑에 그냥 쭉 빠지는 화장실이에요. 지금은 백설공주들이 가서 있는 화장실을 바꿔줬어요. 거기도 당연히 테이프 커팅했죠. 근데 제가 이제 법사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유튜브 띄워놓으니까 내가 앞만 닫아도 다 나를 만난 줄 알아요. 제가 지금은 실버 버튼입니다. 예, 제가 최고위원 그만둘 때 27,000이었거든요. 지금은 늘어나서 10만이 넘은 실버 버튼 받는데요. 실버 버튼 받고 지금은 15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영교 TV를 구독하셔야 돼요. 잠깐 핸드폰을 틀어보세요. 유튜브를 트세요. 그리고 서영교 TV 하고 치셔야 돼요. 감사해요. 거기 보면 이은미가 내 이름을 부른다니까. 그 첫 장면이 이은미인데요. 전당대회 때 제가 이은미가 노래할 때 앞에서 분위기를 띄워줬더니 이 사람이 제가 고맙잖아요. 서영교 의원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있을 때 웬만하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서영교 좋아하죠. 자꾸 남게 해야 되는 게 세월이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자신감 갖고 계속. 정성남처럼 저 내려오라고 문자 보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자. 이렇게 계속. 서영교 TV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을 올라가니 구독자 수가? 22명 올라갔어? 이 몇 명인데 100명인데 왜 22명밖에 안 올라와? 그렇지 않아. 집요하게 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니까 거기 모두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두 보기를 들어가면 여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이 눌러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지금 여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들어와서 여기 거 올리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원님 70명 늘었다잖아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화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누르고 또 딴 데 가서 눌러주고 그리고 이걸 눌러서 페북으로 옮겨놓고 서영교 선전이에요? 여러분 선전이에요? 여러분 선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갖 거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밤마다 손가락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뭘 밤에 손가락 운동할 게 있나. 저는 그 전에 카톡으로는 뭘 하면 카톡으로 어른들에게 계속 보고했어요.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고. 근데 이제 저거를 하는 걸 또 배운 거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찍고 올리고 저 오는데 네, 3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한 차로. 손 들어봐 우리 비서관. 여기 보좌관. 네. 오다가요 휴게소에서 10분도 넘게 사람들이랑 사진 찍자 그래갖고 도대체 몇 명이 사진 찍자 그랬냐. 수도 없이 사진 찍자 그러고 오다가 오수 휴게소에서 뭐 맛있는 걸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주방장이 오셨다고 줬대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찍어서 올렸어요. 주방장이 저한테 선물 줘갖고 고맙다고. 이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TV 정도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위원 그만둘 때 송순호 최고위원 잘 들어요. 당신이 하라고요. 이쁘게 웃지만 말고. 송순호 최고위원의 단점은 그거예요. 얼굴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을 많이 해서 재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얼굴이 너무 작은 건 천부적으로 재수가 없어. 적당히 얼굴이 커야 그렇잖아요? 사진 찍어도 도움이 되고. 내가 아까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얼굴을 내밀어야지. 의원님 저 때문에 불리해요. 옷땀이 많은데 나를. 저는요 배우셔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일부러 앞으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보다 크긴 한데 일부러 더 앞으로 가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나야 조금 못생기면 어때? 사진 찍어주는 것만 행복한데 집에 가서 기분이 이만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또 한 가지. 서영교는 왜 지지율이 높으냐. 저는요 저희 보좌진들이 뭐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름표까지 달고 저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역에 제 사무실 앞에서 어머님들이 지나가면 한 명도 안 놓칩니다. 다 인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가다가 이렇게 쳐다봐. 서영교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유명한 서영교. 그래서 어머니 저 국회의원 서영교예요. 그러면 아 우리 의원님이구나 이러세요. 그럼 내가 한번 안아드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집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서영교 만났고 서영교가 뭐래? 안아줬고. 그래서 기억 못해요 제가 어머님들. 그렇지만 보는 몸마다 안아주는데 그럴 때 있다가 보좌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당신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기억에 남게끔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만나신 건도 인연인데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보내주고 그분 전화번호는 저장. 술집에 가서 인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진 찍을 생각 별로 없어.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러면 엉겹결에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 번호 저장. 그럼 이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저 보면 사진 찾기 바빠. 지난번에 나랑 찍었는데. 이 일을 의도를 갖고 우리 군수님은 잘하시지만 의도를 갖고 또 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사람들이 인지도가 득표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지도를 넘어서 손을 잡으면 더하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죠. 문자를 가졌죠. 수시로 문자로 보고를 드리죠.
서영교가 보고 드려요. 서영교가 자꾸 나한테 보고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짱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전화만 척척척척 모은 전화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음에 뭐 해줍니까? 무조건 서영교 전화를 해줘요. 호감은 좀 있었는데 사진까지 죽고 번호를 저장해주고 기억해줬다가 한다. 그러면 꼭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서영교처럼 괜찮은 동네도 이렇게 이 학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멋진 곳, 이따가 시간 될 때 마저 더 보세요. 제가 내려오면서 섬진강도 찍어서 올렸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도 올렸고요. 밖에서 만나는 분도 올렸고요. 다 올렸습니다. 오늘 또 이것도 올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와 하고 박수를 치면 그게 또 올라갈 거야. 여러분 좋으십니까?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좋으십니까? 질풍가도 불러서 좋으십니까? 그 유명한 서영교 가서 좋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넘기고 넘어가시고 다음 법사위 상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서울구치소를 갑니다. 가서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은 무슨 옷을 입었고 왜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지,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관저에서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갔더니 발버둥 치더니 그래도 끝내 나왔죠.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또 안 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양아치와 조폭이 하던 방식을 따라 배운 거죠. 윤석열은 양아치와 조폭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라고 해서 다시는 이런 걸 따라 배우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확실하게 여기에 누가 그를 도와주고 있었는지, 누가 그에게 그렇게 버티게 해줬는지, 그리고 수사관과 구치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옵니다. 내일 보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갑니다. 그리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은 저희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은 그래 검찰개혁해야 돼. 국힘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검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란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낱낱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법안 소위에서 국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법안 소위 입법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띠지가 있습니까? 띠지 사진 관봉권, 이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다발이 있습니다. 돈다발이 있는데 그 돈다발에 얘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한국은행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5만원권, 5천만원, 어느 기기에서 했고 담당자는 누구고, 발권국은 어디고, 사용권은 뭐고, 여기에 바코드를 딱 찍으면 아니 은행에서 돈을 보내주는데 이거 통일교 누가 갖고 갔어? 어디로 갖고 갔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이거는 범죄예요. 있는데 요 스티커는 남아있어요. 이게 그날 스티커예요. 22년 5월 13일 22년 5월 9일부터 윤석열 임기가 시작됐어요. 윤석열 정부 탄생하자마자 나온 새 돈이에요. 이 새 돈이 그날 주어진 건 아니고 요거는 한국은행에서 이 새 돈이 5월 13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누구에게 갔고 그 돈이 건진에게 간 겁니다. 건진에게는 5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1억 6,5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뭉쳐 있으면 딱 요거는 은행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출처가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흘러서 잃어버렸대잖아요. 저게 5만 원짜리 500만 원이면 몇 개요? 뭐 하여간 그렇게 뭐 10개는 100장이니까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그걸 다 버리고 고무줄로 묶었다는데, 아이고 내가 수사관 안 해도 그렇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저거 범죄물인데 증거물로 보존했는데 세고, 아니 그걸 뭐하러 세? 5만 원짜리 5천만 원이 딱 묶여있는데, 묶여있으면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저를 다 풀어헤쳐갖고 뛰어서 숨겼다잖아요. 이거 검찰이 간도 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는데 간도 커. 특검에 들어왔는데 간도 커. 그래서 저것을 제가 이 김용민 의원하고 둘이 특검에 찾아갔습니다. 이거 수사하라고. 이거 수사하라고. 그래서 이 돈은 5월 13일 날 나온 거니까 수사하라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건진이도 잡았어. 김건희도 잡았어. 윤석열도 잡았어. 근데 숨어있던 누구를 잡는 거예요? 이제 저걸로는 검사들을 잡는 거죠. 숨어있던 검사들을 잡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검사가 손 떼도 누가 살아있어? 서영교. 저는요, 태완이법도 만들고 구하라법도 만들고 온갖 법 다 만들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도 1등이에요.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과도 시켜요. 집요해서. 그러면 저거 놔두겠어요? 제가? 특검까지 갔죠. 요거는 녹화하지 마시고 요건 잠깐 집요하게 탁 잡아서 이름을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대령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제가 특검이 그런데 언제 끝나냐면 9월 28일 날 끝나요. 기본조사가. 기본이 90일이에요. 9월 28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네. 그리고 연장을 2번 하게 돼 있어요. 연장은 연장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 여기서 지금 드러난 게 이제 띠지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검찰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숨어있는 게 뭐냐면 김건희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온갖 곳에 돈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까지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특검법, 더 센 특검법, 민주당의 서영교가 통합특검법 2탄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지난주에 상정했고 다음 주에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또 살아 돌아옵니다. 저는 언제 그들에게 총칼을 맞을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있어서 이재명이 대신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총 많습니까? 이재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확실하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특검법 2탄 대표 발의했는데 내란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그리고 모두 다 통과시켜서 다시 확실하게 불이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요 여러분이 으쌰 해주셔야 돼요. 윤석열은 정권이 혹시 바뀌면 뭐 됩니까? 사면 됩니다. 사면되게 놔둘까요? 안 됩니다. 내란범과 외환범에 한해서 최고위원님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해야 돼요. 제가 내란범과 외환범에 한해서 사면 안 된다 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방지 3법이라고 발의했는데요. 제가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발의한다고 관심이 오겠어요? 이건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면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머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빠르게 읽는 겁니다. 흐름과 요구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어디서 또 암약할지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뛰어난 감각은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제가 노래를 잘하지 않지만 거의 노래 잘하는 사람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이건 전체 흐름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즐겁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시면 좋겠다. 저희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거는 어떻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 월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면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 저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이에요. 김용현이 그 연금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연금을. 그래서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 그래서 김용현 연금 못 받게. 누구에 한해서? 내란법에 한해서. 아무나 그런 건 아니고 내란법에 한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안 오더라고.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출석 불응시 가중 처벌하는 법. 다 만들어놨어요. 네. 윤석열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가중시켜줘야 돼요. 저 윤석열이 출석 불응시 안 나오는 거는 관저에서 안 나올 때부터 생각해서 만든 법입니다. 법, 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겠어요? 나는 머리가 너무 좋고 법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요 능력은 저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직 국회를 안 와보셔서 다 나처럼 똑똑해야만 국회의원이 되는 줄 아는데 국회는 제가 아이디어를 주면요 저희 보좌진이 국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법제처 잘 들으세요. 다음에 오면 써먹어야지. 법제실이 있어요. 국회 안에. 국회 안에 법제실로 이게 갑니다. 서영교 의원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탁 눌러서 보냅니다. 그걸 누가 보내냐? 바로 저 친구들이 보냅니다. 나는 얘네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아이디어 주면 다 하길래. 대화리법 만들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거기다 넣더라고요. 나도 한 재선쯤 가서야 그게 있는 줄 알았어. 우리 보좌관 머리가 너무 좋은데 내가 말만 하면 저렇게 법을 잘 만든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 탁 누르면 저쪽 법제실에서 여러 법 전문가들이 다 비교한 다음에 딱 법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제 핸드폰에 떠요. 법 보냈어요. 그럼 우리 보좌들이 다 보고 의원님 이 정도면 어떨까요?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구하라법도 제가 해주면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자신 있게 왜? 모든 법조인들이 다 저한테 그걸 만들어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기자회견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제 되셨어요? 네. 너무 똑똑한 줄 알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됐잖아요. 자꾸 얘기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꾸 아쉬운 소리 하셔야 돼요. 우리 쪽을 대표해서 송순호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을 청와대로 보내든지 아니면 곳곳에 보내든지 여기 있는 분들을 또 보내든지 우리 정영태 군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시스템을 또 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 돈과 예산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갖고 오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니까 물어보면 또 그 다음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잘 모르면 저는 몰라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각 부처마다 협력관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좌관에게 얘기하면 보좌관이 협력관에게 물어봐요. 협력관이 또 답을 갖고 와요. 이게 시스템이 있는 거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언제 가지 이러면 못 와요. 그냥 갖다 받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영교가 이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도 바로 통과시켜야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넘겨주시죠. 너무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등에 업고 가고 그래야 돼요. 저도 이거 갖고 와서 자랑하고 온갖 자랑을 다 했는데 조회수가 몇 나왔니? 11만. 벌써 11만 나왔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올렸는데. 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사진 찍으면 뭐 하겠어요? 자랑하겠죠. 손도 막혀. 네. 손 꼭 잡는데 아우, 나를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왜냐면 이제 정무수석이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다른 포즈 취하자고 하지 마. 국회의원 쫙 놓고 응? 가자마자 찍자마자 빠져 이렇게 우리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딱 쓰는데 날 보자마자 훌륭한 서영교 국회의원 참 잘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좋았지.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나오려고 딱 보는데 거의 왜 내 핸드폰에 서영교 쇼츠만 뜨죠? 대통령이 내 걸 보는 거거든. 믿습니까? 제가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라 대구 경북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느라고 원내대표 준비를 못했지요. 다른 사람도 그 전에 서울에서 준비했더라고. 나는 대구 경북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구 경북에 대통령하고 유세를 가면 대통령이 대구에서 어디에서 그랬더라? 딱 마이크를 서울에 또 한 번 올라올 때가 있어.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핸드폰만 열면 서영교 쇼츠 같아요. 이러고 유세하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 정치인분들이랑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소통위원장님과 구의원님과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사무국장님도 찍어놓으면 언젠가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꾸 하고 번호 따놓고 당원 가입은 어렵지만 번호 따기 사진 준다 그러는데 번호 안 주겠어요. 안 주면 말고 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도요 번호 주세요 사진 번호 이렇게 됐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좋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상처를 좀 많이 입었겠습니까? 저 상처 많이 입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저희 그날 대통령님 만났는데 얼마나 대통령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통령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랑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랑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어깨에 그 대한민국에 대한 무게? 그런데 우리가 오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더 힘차게 받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지만 대통령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고 마지막 아까 전에 거 직접 거 하나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원래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검찰청을 개혁합니다. 개혁하면서 하나는 기소만 하고 하나는 수사만 하고 그래서 하나는 공소청, 신설. 검찰청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공소청을 열고 수사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요한 수사를 중심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외청이에요, 외청.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지 못합니다. 경찰총장도 경찰청 안에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지 못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하나 있고 여기 수사를 하지요. 중대수사청이 있고 수사를 하지요. 두 개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중대한 거야?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하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요즘 이야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래도 법무부에 두고 여기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뭐 할지 모르니까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안이 또 법무부 장관과 또 몇몇의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대통령이 한번 전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한 상태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를 좀 해도 되지만 다 우리 아닙니까? 다 우리. 그런데 누가 개혁을 뭐 한다 이럴 건 없이 충분히 얘기해봐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한 방안을 찾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법사위원 서영규가 보고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앞에 이야기는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자고 했습니다. 서영규 갑자기 좋아지죠? 네. 이게 매력이에요. 모든 분이 다른 분을 만날 때 약간 무장해제 시키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똑똑은 하죠? 네. 그럼 마무리도 잘 짓죠?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에게 틈도 주고 그렇지만 자신감도 주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이 탄생시킨 이재명 정부 특히 경남 그리고 우리 사남하 지역에 아까 오면서 우리 위원장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뭐였죠? 강남댐? 남강댐 죄송합니다. 남강댐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잘 듣고 옆에서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영주시에 납공장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대선 때 듣고 이게 1, 2, 3심에 가서 납공장이 들어오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문자가 오더라고요.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6월 15일 정도부터 도와주기 시작해서 7월 9일 날 그게 끝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전에 끝내서 납공장 불어시켰습니다. 진짜 열심히 납공장 1, 2, 3심에 다 끝났는데 환경부와 모두 다 털어서 쫙 해서 영주시는 저쪽 계열이잖아요. 근데 영주시도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쫙 해서 납공장 풀어. 그래서 정말 몇 년의 싸움을 제가 딱 정리했는데 우리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듣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좀 안 되는 것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